안녕하십니까. 예, 치과의사 송영곤입니다. 지금 저희가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 지금 1가립구의 첫 번째 열쇠에 대해서 몇 번의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립구의 두 번째 열쇠가 되겠습니다. 가립구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게 세 개의 열쇠가 있고 그 세 가지 열쇠를 제가 풀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립구의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은 미스테리, 가립구의 미스테리가 있었었죠. 가립구 미스테리에 대한 기본 설명을 했었는데요. 가립구의 미스테리, 이 밤의 가립구는 어디에 숨을까? 낮에 그 많던 가립구는 밤에 어디에 숨을까 하는 이 미스테리를 푸는 것이 가립구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가립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두 번째 열쇠가 되겠습니다. 이 미스테리죠. 이 열쇠 세 개는 미스테리 세 가지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인 가립구의 미스테리,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미스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 강의가 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가지고 좀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요. 조금 다시 속도를 좀 늦춰서 조금 다시 점검하면서 먼저 복습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죠. 호흡, 심호흡, 무호흡도 얘기했고 활력과 발열의 근원이 되는 가립구의 어떤 새로운 기능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가립구의 새로운 기능이 밝혀졌다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떤 의학 텍스트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놀랄만한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의학 전문가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바쁘시죠. 되게 바쁘시고 하시는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작은 병원 한 기퉁이에서 이 풀어서 강의하는 내용이 일단은 전달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검토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심호흡, 딥브리딩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습을 좀 먼저 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복습을 하면서 좀 주변 지식들도 조금 보강을 해드릴 텐데요. 심호흡, 딥브리딩이죠. fast. 빠른 호흡을 포함합니다. 네. 깊게 숨을 쉬면서 천천히 쉴 수 있지만 좀 사람이 숨이 가빠지면은 빨라지니까요. 조금 호흡이 가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호흡을 설명을 드렸고 무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죠. 무호흡은 breathless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영어로 생각은 잘 안 해봤으네요. 이 무호흡이 과립구랑 관계가 있다.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개념을 잡고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면서 밝혀낸 내용들의 보충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혼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겠죠.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 내용이 지금 제 머릿속에 지금 든 것만 해도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하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맥락과 타당한 근거와 제가 최대한 근거를 또 제시를 할 거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숨을 자동적으로 쉬는데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숨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숨을 멈추는 겁니다. 그럴 때 가립구가 산소를 분해할 가능성이 많다.
산소를 이제 활성산소로 분해하는 건데요. 분해라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 활성산소로 변환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보여드렸던 사실 논문들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때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 논문에서 보면 가리코는 자극이 왔을 때 어떤 자극이든 이렇게 뭐 세균 자극일 수도 있고 찌르렀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뭐 다른 뭐 의지적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의 산소를 섭취한다. 업테이크 섭취한다. 산소를 빨아들여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때 산소를 없애면서 산소가 없는 환경을 혈액 속에서 만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숨을 산소 공급을 차단해 줌으로써 일치된 어떤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겠죠. 일치된 방향으로 몸을 산소 부족 환경을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활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활력이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어려운 포인트고 제가 전체 이야기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첫 번째 열쇠에서요. 이게 바로 활력인데요. 첫 번째 열쇠가 활력이었죠. 활력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활력이 처음에 이제 호흡이 이렇게 해서 가리고 선수 분해해서 활력이 증가돼서 흥분을 좀 하게 되면 처음에는 숨을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고 숨을 안 쉬다가 조금 지나면은 숨을 참고 뛰다가 숨을 가빠지면서 심호흡이 시작된다 그랬죠. 심호흡 그죠? 활력이 증가될 때 심호흡이 시작됩니다. 이때 산소 경쟁적 환경이 생겨난다고 그랬는데요. 산소가 누구랑 경쟁을 할까요? 첫 번째는 가리코일 겁니다. 그죠? 활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리코가 산소를 분해해야 되겠죠. 가리코가 산소를 계속 분해해야 되니까 가리코도 적극적으로 숫자도 증가되고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적극적으로 작용을 하는 숫자가 증가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이 되죠. 두 번째는 이 심호흡을 하는 바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의지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심호흡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죠? 몸이 살아야 되니까요. 몸이라는 것이 이제 심호흡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숨을 더 빨리 쉬려고 처음부터 열심히 뛰면서 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참고 뛰다가 힘드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서 빠른 활력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산소를 경쟁하는 거죠. 여기 심호흡을 통해 산소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죠? 산소를 불어넣죠. 산소를 소모하죠. 그것도 가리코는 다량의 산소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 다량의 산소를 빨아들여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관찰을 했는데 그 1984년이었고 그 정리가 다 됐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 그랬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왜 그러고 있는가? 이것이 세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드렸고 2005년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어떤 그 헤슬렛이 아니라 그 앤서니 그 W 시갈이라는 시갈이라는 분이 그 논문을 통해서 틀렸다라는 것을 밝히는 논문이 있고 그래도 사람들은 완전히 이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왜 이러는 건가? 이제 그것이 지금 10년이 지나서 다시 2005년이 지나서 2015년이 되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아보 교수가 일본에서 그죠?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책으로 제시를 했고 제가 그 책을 접하게 되면서 연구의 방향을 잡고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가리코가 산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쟁적 상황이 결국 활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몸에 어떤 가리코라는 어떤 세포, 혈구 세포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반산소적인 환경이라고 그랬죠. 가리코는 반산소다. 왜냐? 얘는 산소가 많으면 죽는다. 산소가 많으면 죽는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가립부가 증가되는 많은 염증과 암에서 산소가 많을 때 이것이 가립부가 줄어들면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거죠. 반산소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숲이나 좋은 산소 공기 좋은 데 가면 암 환자들, 염증 환자분들, 그죠? 답답하고 경쟁적인 도시 환경 벗어나서 공기가 좋은 숲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이렇게 요양을 한다거나 하면은 낫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암이 어렵게 나을 것 같지만 암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긴 합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신호긴 한데 암이 또 쉽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즉 앞으로 많은 걸 통해서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두 번째 열쇠 부분에서 가립부 어디에 숨는가 그 문제를 다룰 때 그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두 번째 열쇠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건데 일주 변화입니다. 일주 변화. 가립부가 하루를 단위로 일자 그죠? 뭐 이렇게 날일자 쓰죠. 하루를 단위로 가립부가 변화한다. 그래서 이제 리듬이다. 리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열쇠에 해당합니다. 이 두 번째 열쇠에 대한 설명이 쭉 이루어지면 일단은 복습이 끝나고 지금 조금 좀 초반부에 좀 일부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열쇠는 그 미스테리를 풀게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여기서 두 번째에서 가립부는 이렇게 교감신경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나옵니다. 교감신경. 이 자료를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교감신경은 능동신경이라고 했죠. 의지적 신경. 의지와 능동이다. 의지와 능동적으로 할 때 교감신경. 가립부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활력을 증가시켜야 될 때, 우리의 의지라고 보면 되고요. 이 심호흡은 살기 위한 몸의 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제 책에서 63페이지에 보면 그 자아와 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아 우리 그 몸은 원한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몸은 자율적이지만 머리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우리 몸을 사람은 그냥 진짜 동물처럼 사람이 살 수도 있지만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해서 할 수도 있죠. 생각하는 거는 머리 대뇌 중에서 앞쪽 부분에 있다고 하는데 대뇌 전두엽에 그 자아의 중추가 있습니다. 자아는 영어로 에고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정신과적 단어죠. 자아는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만 몸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호흡을 일으키는 거는 이렇게 호흡을 일으키고 심호흡을 하고 호흡을 기본적인 호흡을 하는 거는 자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거죠. 숨을 참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 숨을 참을 거야. 응? 그렇게 했을 때 가립부가 활개를 띈다는 거죠. 교감신경과 가립부가 관련된 거 이제 자아라는 게 교감신경과 결국 관련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교감신경들이 온몸에 뻗쳐 있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 지금 처음 나오는데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온몸에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신경들이에요. 근데 자아가 이렇게 할 때 교감신경 활성화되면서 가립부가 이렇게 전달되는 현상. 이것이 오늘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열쇠에서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자아와 몸. 우리 몸은 인간은 의도를 지닌 동물입니다. 의도를 지닌 동물. 인간이라는 거예요. 일반 동물들하고 다른 건 동물은 그냥 생각이 없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근데 인간은 생각을 지닌 동물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 가립부가 결국 전가되는 게 이 암과 만성염증과 암이니까 결국에는 이 에고의 의지, 에고의 의지에 의해서 만성염증과 암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교감신경에 대한 부분과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연결을 시도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 만병의 근원이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어떻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모릅니다. 요건 이제 세 번째 열쇠에서 밝혀지는데요. 가리고 세 번째 열쇠가 풀리면서 밝혀지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 하고 자아가 의도한 것이 병을 일으킨다는 건 좀 다릅니다. 제 책에서도 설명 많이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는 자기가 만든 거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자아가 의도적으로 뭔가 하려는 자아의 의지가 병과 관련된다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내용 여기 자아와 몸과 관련해서 책의 내용은 좀 이렇게 이런저런 좋은 내용이 나오고, 결국 자율성을 증진해야 된다. 이 자아로 인해서 만들어진 병을 치료하려면 자율성을 증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의도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막 너무 막 잠을 오는데 참는 게 그죠? 이렇게 뭔가 저도 이렇게 책을 썼지만 책을 쓰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해롭겠죠. 몸은 막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힘들어 하잖아요. 몸은 좀 쉬어야 되는데, 그죠? 강의도 지나치면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런 것들이 자율적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설명이 될 테고, 일단 산소 경쟁적 환경, 그죠? 산소 경쟁, 그 흥분 상태. 우리가 달리기를 같은 걸 할 때 처음에는 이제 호흡을 차단하지만 나중에는 심호흡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활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숨을 차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산소 경쟁적 환경이 일단 만들어져 버리면 호흡을 차단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돼요. 뭔가 경쟁이라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혈류에서 일어나는 이 산소 간의 어떤 경쟁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는 활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몸의 자율성과 함께 심호흡, 몸도 살면서 이렇게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발열, 흥분 상태, 그죠? 조금 신체 흥분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포인트를 약간 짚어드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다른 걸 또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처음 나온 내용들은 누구도 자신있게 이거 맞다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저는 이제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뒷받침하는 많은 학문적 자료와 논리와 현실적인, 현상적인 우리 몸의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 가리코가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논문을 가리코의 특성을 나타내는 걸 했는데 논문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013년 논문인데요. 이게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논문을 이렇게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몇 자만 적어 드려도 이 논문을 찾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일반인들께서는 그냥 건강 상식적으로 얘기를 듣는 분들은 조금 이 과정이 그냥 불필요하시겠지만 전문가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013년 Journal of Leukemic Leukocyte 바이올로지의 옥시전 레벨 Oxygen levels determine 결정한다. The ability of glucocorticoid
to influence. 영향을 주기 위해서 neutrophil 다는 안 적겠습니다. 너무 영어 적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좀 줄여서 survival in the inflammatory environment. 그러니까 확실히 레벨, 산소의 레벨이 글루코코이드가, 글루코코이드라는 건 뭐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약물 성분을 지닌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트로필, 그죠? 호중구죠. 과립구의 대표. 호중구의 survival, 생존, 그죠? inflammatory environment, 그죠? 염증 환경에서 과립구의 생존이 악순환 레벨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하이폭시아. 과립구는 무엇을 좋아하냐? 하이폭시아.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low pH, 파이렉시아.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인트로덕션 인트로덕션 앞에 도입부에서 이게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의 그 출처를 보면 그 헤슬레시라는 분이 많이 연구하신 게 많아요. 그래서 좀 1985년 자료도 있고, 헤슬레시의 1985년 자료도 있고, 제가 저번에도 과립구 그래뉴로사이트 할 때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1991년, 2006년 자료. 2006년 자료가 여기 있는데, 2006년 자료는 뉴트로필 아포프토시스, 이거는 이거 똑같은 JLB 자료입니다. 뉴트로필 아포프토시스 아포프토시스 저번 설명드렸죠. in rheumatoid arthritis, 그죠? 그러니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죠. is regulated by local oxygen tension, within within joint. 우리가 이제 관절에서, 조인트라는 건 관절이죠. 관절에서 뉴트로필이 아포프토시스 설명드렸죠. 뉴트로필이 아포프토시스 분해된다는 거, 자기 분해를 아포프토시스라고 그랬으니까 호중구가 호중구가 자기 분해되는 거, 이렇게 류마토이드 아르스라이티스 환자에서 이제 조절된다. 로컬 옥시전 텐션이라는 거는 뭐 분압을 얘기하는 거니까 산소의 어떤 레벨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그쪽 부분에서의 산소의 어떤 양에 따라서, 그죠? 결정이 된다. 산소가 많으면 뉴트로필이 이렇게 자기 분해돼서 염증이 없어진다는 데 뜻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뉴트로필 사는데 산소가 적으면은 뉴트로필이 아주 활기를 치고, 산소가 많으면은 뉴트로필이 없어진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 내용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암 환자, 염증 환자, 낫지 않는 염증이 있다거나 암이 있을 때는 왜 산소에 가서 요양을 했는가 이유를 몰랐죠. 공기 자연이 좋으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고, 가리꾸를 연구한 논문이에요. 가리꾸라는 이 세포를 연구하는 게 되게 저번에 제가 초반부 동영상에서 되게 어렵다. 가리꾸의 미스테리라는 부분에서
가리고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얘들은 굉장히 빠르다 그랬죠, 그죠?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빨리 죽어요. 또 수명이 짧다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수명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죽는다, 빠르다는 건 어디에서 몸에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엄청 빨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혈관이라는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빨리 죽는다.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얘들 빨리 죽으면 얘들 염증이나 암을 얘들이 빨리 죽는 속성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하면 이 염증이나 암을 잡을 수가 있지 않는가. 만성염증과 암을 잡을 수 있다. 만성염증이라는 걸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냥 포함이 되는데 암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그냥 염증 같지만 요거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해드려야 돼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낫지 않는 걸 만성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로닉이라는 이 만성에서 크로닉이라는 말이 이렇게 지속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는 거죠, 그죠? 낫지 않는 거하고 암하고 이렇게 이 가리꾸라는 이 세포가 short-lived. 적어도 어떤 경우에 어떤 논문들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설명드렸는데 2시간에서 한두 시간에서부터 일주일까지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죠. 가리꾸 수명도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었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고 빨리 돌아다닌다. 이거야 어떻게 잡기는 힘들고 그럼 또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금 오늘 천천히 진행해서 밑에 논문을 좀 지우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이 논문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밝힌 부분도 이게 상당히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리꾸가 이런 산소를 싫어하는 환경이 있다라는 산소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기까지 이런 논문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논문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리꾸가 산소를 싫어하는 이 사실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가리꾸가 산소를 싫어하는데 왜 우리 몸 안에 왜 있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에 산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얘들이 어떻게 왜 있는가? 가리꾸는 너무 빨리 잘 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일주 변화를 한다고 해서 밤에 어디에 숨는가? 낮에는 가리꾸가 증가돼요. 좀 이따가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밤에 어디 숨는가? 되게 빠르겠죠. 이제 밤 되면 슈르륵 어디 숨어버리는 거예요. 가리꾸가 없어요.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실험 모델을 만드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누구도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무호흡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활력하고 연결시켜서 증명한 거 내용을 활성산소와 관련, 무호흡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도 굉장한 내용이지만 실험 모델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밤에는 없어져 버려요, 애들이. 채취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논문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고 이제 빨리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좀 약간 살고 있는 건지 헷갈리고 그죠? 근데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 중요해요. 그래서 하이폭시아를 좋아한다. 로우 pH는 뭐라고 했습니다. 락테이트 적산이 생산된다 그랬죠, 그죠? 락테이트가 생산되면 이제 pH가 떨어지는 거니까 산성이 된다는 얘기죠. 로우 pH 산성. 근데 열이 나는 환경에서 열을 내는 놈이니까 당연히 열이 나는 환경에서 견뎌야 되겠죠. 열을 내는 놈이니까요. 원래 이 가리꾸가 열을 만드는 근원이거든요. 우리가 열에 대해서 보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거는 이 모든 사실이 연결되지 못했지만 짜투리 지식으로 이렇게 알려진 게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뭐 열이 많은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많은 사람이다. 활동이 많은 사람이다. 가리꾸가 증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가리꾸의 수치가 좀 증가 수치. 기초 대사량이 많으면 열이 난다. 열이 많이 나죠. 열은 부산물이니까 그죠?
우리가 활력이 증가되면 열도 많이 납니다. 활력이 증가되면은 몸에서 막 이렇게 스윙업하고 할 때, 운동할 때 보면 있잖아요. 열이 막 펄펄 나죠.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열로서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열은 뭐 활력이 증가할 때 열은 증가하는데,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고열 상황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건 조금 다음에 염증 부분에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꾸 이게 복습만 하다가 지금 계속 반복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논문 소개도 해드렸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밤에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라고 해요. 레스팅, 휴식기라는 얘기죠. 휴식 상태. 제가 이 논문을 다음 시간 좀 더 중점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하루의 어떤 이 과립구의 변화라는 거는 낮에는 증가했다, 밤에는 줄어들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운동할 때 증가되더라는 겁니다. 운동할 때. 즉, 활력이 증가할 때 과립구가 증가되더라는 거죠. 낮에 우리가 활동하니까 증가되는 거 같죠, 그죠? 활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의지를 써서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과립구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설이 제기되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도 또 설명이 또 될 겁니다. 쉴 때 휴식기는 어디에 있는가? 얘들이 있으면 어떻게 활력이 증가되겠을 거 아니에요? 활력에서 우리 동맥혈관에서 사라져야 돼요. 동맥혈관에서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얘들이 산소를 싫어하는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산소가 적은 곳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립구는 뭉치려고 합니다. 과립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요. 참 의지할 곳 없는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과립구는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뭉쳐 있으면은 살기가 유리해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오늘 지금 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설명 많이 못 드리고 이렇게 반복만 하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좀 일단 우리가 이렇게 락테이트부터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자, 락테이트 이렇게 되는 부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